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비리 의혹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에서 약 30년 동안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런 불법 미인가 골프 회원권이 250억 원어치나 됩니다. 보고도의 신병철 기자입니다. 1987년 개장한 80 컨트리 클럽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재단들이 소유하고 있는 우경개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사장 역할도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임명한 신부 이사가 사실상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80 컨트리 클럽은 세금을 내지 않는 아주 특별한 회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금으로 취득세 이렇게 관청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럼 골프장에만 이렇게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이런 걸 안 내시는 거죠. 팔 때 양도세도 안 내시고. 세금적으로 우대를 보시는 거죠. 우대 회원권으로 팔리는 이 특별한 회원권은 세금 부담이 없어 인기가 좋습니다. 회원권 거래소에서 일반 회원권보다 3,400만 원이 더 비싼 5,3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도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뭐 사고 팔기 되게 쉽게 잘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득 보시는 만큼 그대로 이득 보시는 거 그렇습니다. 워낙 매물이 많이 기해요. 그런 것 같은 경우. 골프장 측은 회원권이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대신 예치금을 받고 증서를 발행한 뒤 이용 권리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투자비 범위 안에서 골프장 회원 숫자는 2,000장을 하든 3,000장을 하든 그거는 골프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건 없는 것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원권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회원권입니다. 80 컨트리 클럽은 허가관청인 대구시의 승인도 없이 불법으로 회원을 더 모집한 것입니다. 이른바 부킹이 어려워지고 회원 숫자가 늘어나 회원권 가치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미인가 회원권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 취재진은 80 컨트리 클럽 관계자들로부터 미인가 회원권 명의 개서 내역을 구했습니다. 내역을 확인한 결과 미인가 회원권 숫자는 최소 500개를 넘습니다. 우대 회원권으로 팔리는 미인가 회원권은 현 시세 가치로 250억 원이 넘습니다. 미인가 회원권은 1990년에 발행돼 30년 가까이 불법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80 컨트리 클럽의 미인가 회원권이 오랜 기간 회원권 거래소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 기관인 대구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거는 그 부분은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일단 우리 자체 고문 변호사 우리 보고당 많이하고 우리가 무관하고 일단 물어는 질의를 해보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회원 모집 계획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면 그 법상 인정되는 회원권 아닌 거죠. 기망이나 사기로 볼 수 있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년 가까이 저질러진 불법 행위를 몰랐다는 대구시 해명도 납득이 잘 가지 않지만 정작 알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3년 전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즉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다시 우리나라에 발병했습니다. 이 메르스 환자가 탔던 비행기에 대구 시민 4명, 경북도민 2명이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메르스 대책 백윤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장님 가장 궁금한 거는요. 메르스 확진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온 대구 시민 4명 그리고 경북 도민 2명이 있는데요. 그분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네, 저희 대구에는 일상 접촉자 4명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네. 이분들 지금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고요. 네. 또 그분 확진자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확진자는 이제 비즈니스석에서 탑승을 하셨고 네. 이분들은 일반석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접촉을 꼭 했다라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이 좀 떨어졌다는 이유로 일상 접촉자로 분류된 거죠? 네. 그럼 또 이 정도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인가요? 예, 일상 접촉자는 감염력이 없습니다.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변에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데 3년 전 경우를 보자면 사실 초기 대응의 문제로 해서 순식간에 퍼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이제 비상방역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의료기관이나 유관기관하고 한 라인을 형성을 해서 비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네. 있고, 이제 그 일상 접촉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1대1 지정을 해서 매일 이제 건강 체크도 하고 보건 교육도 하고 또 그 기간을 이제 확진자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3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지역의 음압병상 치료나 뭐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이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이 경북대학교 병원에 음압병상 5병상하고 대구의료원에 10병상을 새로 이제 신설을 해서 확충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감염관리 지원단을 설치를 해서 지금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그 각 구에서 병원에서 대응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메르스 2차 감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났을 때 메르스를 의심해야 되고 또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대부분이 이제 뭐 중동 지역 여행이나 이럴 경우에 발생을 하지만은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열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시지 말고 보건소나 133구를 반드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준비된 차량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시 모집 전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교과 성적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55%, 비교과, 교과, 면접 성적을 종합적으로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 32.5%, 논술 전형 5%, 실기 전형 7.5%입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 강점이 있는 전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람찬 활동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정말 나를 드러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적었고요. 수시 모집 지원 카드는 6장,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신, 적정, 안정 지원을 같이 해야 합니다. 6개의 카드를 전부 쓸 생각은 아니고 한 4개 정도를 쓸 생각인데 그중에서 이제 한 2개 정도는 논술 상량 지원을 해서 낼 생각이고 2개 정도 이제 제 적정선에 맞춰서 낼 생각입니다. 수시에는 수능 시험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시 모집에 좀 무게 중심을 두면서 또 수능에도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도 여전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시 모집을 준비에 만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수능 실력으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지 파악한 뒤 수시 모집의 지원 범위를 정해야 수시 모집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2019학년도 대학 입학 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재학생과 재수생을 합한 대구 경북 전체 지원자 수는 5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합한 전체 모집 정원 6만 4천여 명보다 1만 명 정도 적습니다. 경쟁률은 0.85대 1로 예상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대구 경북으로는 다른 지역 수험생보다 서울과 다른 지역으로 가는 지역 수험생들이 더 많아 대학들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 대졸자 공채가 시작됐습니다. 당연히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데요. 이젠 인공지능 시험관까지 통과해야 취직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원자의 4분의 3을 AI가 걸러내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하반기 공채를 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서류 전형을 통과한 1,100여 명을 320명으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그 압축하는 과정을 AI, 즉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AI 전형은 이렇게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는 컴퓨터에서는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AI 전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 번호를 넣으면 얼굴과 음성 인식을 하고 가이드선 안에 얼굴을 위치시키고 아래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컴퓨터에 자기소개를 합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입사를 하려고 하는 윤영균입니다. 간단한 설문으로 시작하다가 까다로운 선택을 해야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심층 면접도 이루어집니다. IQ 테스트 같은 게임 형식의 문제까지 풀면 1시간이 지나갑니다. 이동안 인공지능은 지원자의 표정과 맥박, 목소리 높이와 크기, 속도를 분석합니다. 또한 지원자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골라냅니다. 상당히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옷부터 또 행동 거지라든지. 근데 이 AI 면접은 집에서 자기가 필요한 최적의 컨디션 상태에서 면접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저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AI 전형에 참여한 지원자들은 기계가 인간의 인생을 사실상 결정짓는다. 편견 없이 인재를 뽑을 방법이다. 두 가지 측면 모두를 느꼈다는 반응입니다. 컴퓨터고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단점으로는 그런 좀 기분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저를 평가한다는 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구글과 소프트뱅크 같은 국제적 기업뿐만 아니라 롯데와 SK 같은 국내 기업들도 도입하기 시작한 AI 전형은 당분간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떠오르는 스포츠라면 역시 씨름 아닐까요?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민속 스포츠 씨름이 좀 더 재밌게 또 좀 더 가깝게 우리 곁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늘 열린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현장을 서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자, 들배지기. 초등부 대회부터 장년층까지 함께한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 작은 손으로 삿발을 쥔 어린이들과 이색적인 여자부 대회는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역 강자들의 관록이 엿보였던 청장년층 대회부터 선수들 못지않은 놀라운 기량을 선보인 대학부에는 환성이 터졌습니다. 고등부 결승에서 만난 강현빈과 강병수는 60kg 이상 차이에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며 관중들의 힘찬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매치업이 준 재미는 물론 속도감과 재미를 더한 룰이 최근 적용되면서 모래판을 향한 열기도 한층 더 뜨거워졌는데요. 설날이라든가 단오라든가 추석이라든가 이럴 적마다 늘 행해왔던 우리 민족 정서가 담겨 있는 운동이었고 스포츠였습니다. 우리 그 씨름왕 선발 대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남자부 7개와 여자부 3개 부문에 대구의 각 구군에서 모두 177명의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 성큼 다가온 추석, 그 분위기를 한껏 따분 한판 대결로 가을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찰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영석 전 영천시장을 소환 조사한 가운데 재임 기간에 이루어졌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을 김 전 시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A 사무관 지인이 최무선 과학관, 말죽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디자인 관련 사업을 따낸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이 노래방에서 지인과 다투다가 다쳐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반쯤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의 한 노래방에서 A씨 의원이 자신의 지인과 싸움이 붙어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경찰은 순찰차로 A씨 의원을 응급실로 옮긴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권모 씨의 공소장에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사 신축 허가를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권 씨와 장 시장 간의 공무관계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권 씨라도 알선수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구경영자총협회가 138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업체는 65.9%로 지난해보다 7%포인트 줄었습니다. 상여금 1인당 평균 지급액은 88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7% 깎였습니다. 올해 추석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76.1%로 2016년 57%, 지난해 68%에 이어 3년 연속 꾸준히 늘었습니다.